안녕하세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화물 운송을 중개하고 대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화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주는 말 그대로 화물의 주인을 말합니다. 화물의 주인을 줄여서 화주라고 하죠. 임자죠. 물류에는 화물의 주인이 직접 운송하느냐 다른 사람이 운송하느냐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자 물류라고 하는 건 화주 자신이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만든 걸 내가 직접 운송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자 물류, 1P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이 옮기는 것도 있겠죠. 자회사가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제조회사가 밑에 운송만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에게 물류 운송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자 물류라고 합니다. EPL이라고 하죠. 화주는 모기업입니다. 모기업의 물건을 자회사가 운송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남이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3자 물류라고 하는데요. 3PL이라고 합니다. 제3의 기업이 운송하는 겁니다. 아웃소싱의 개념입니다. 3자 물류부터는 이제 기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4자 물류도 있습니다. 4PL이라고 하는데요.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3자 물류를 하는 회사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비용이 더 절감돼요 등등 컨설팅을 해주는,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4자 물류로 구분합니다. 바로 한솔 로지스틱스는 2PL과 3PL에서 주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한솔이 들어간 만큼 한솔의 관계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솔의 물건들을 운송하면 그건 2PL이 되겠고요. 이렇게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의 물류도 옮겨주면 3PL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2PL과 3PL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회사는 2PL 아니면 3PL이죠. 왜? 제조회사가 아니라 물류회사니까요. 제조회사가 자기의 물량을 직접 옮겨야 1PL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2PL 아니면 3PL이죠. 위에 국내 주요 물류회사들의 주 사업 영역을 봐도 전부 2PL부터 시작합니다. 1PL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2PL인 걸 통해 모 회사의 물건을 옮겨주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고요. CJ 대한통운은 CJ그룹의 계열사죠. 그리고 판토스는 범LG 계열이라고 하고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롯데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한솔그룹도 있는 것이죠. 대기업들이 자사의 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서 물류 운송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한솔 로지스틱스는 삼성 SDI의 중국 법인 물류를 담당한다고 하죠. 이건 3PL입니다. 왜? 삼성과 한솔은 계열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제3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중국 법인 물류의 90% 이상을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로지스틱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의 내용에도 곧장 물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라는 것이죠. 종속회사도 전부 물류 사업을 합니다. 진정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류 하나만 하는 것이죠. 종속회사들의 이름을 보면 사업별로 나눈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하이 지사가 있고 인도 지사가 있고 말레이시아 지사가 있는 등 각종 지역별로 종속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각 국가별로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한솔 로지스틱스는 아무래도 국내 매출이겠죠. 가장 큽니다. 65%에 달하고요. 상하이가 그 다음 매출이 큽니다. 10%에 달합니다. 매출액을 보니까 170억 원에 달합니다. 10%가 170억 원이니까 전체 매출액은 1700억 원이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삼성 SDI의 중국 물류는 여기 상하이 지사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류 사업은 매출액은 커도 비용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깎입니다. 작년 매출액을 보면 5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10%만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도 무려 500억 원이 될 텐데요. 한솔 로지스틱스의 영업이익은 130억 원 수준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의 2.5%만이 영업이익으로 한솔 로지스틱스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작년도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액이 4,600억 원이 찍혔는데요. 영업이익은 95억 원입니다. 이 역시 매출액의 2%만이 영업이익으로 한솔 로지스틱스가 가져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영업이익으로 챙겨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계산해보니 매출액이 늘면 고정비 효과로 인해서인가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퍼센트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많이 늘 수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물류 대란과 국내 택배 파업 등의 영향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7일에 이런 뉴스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로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워낙 중국이 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을 주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2만 개나 쌓였다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여파가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의 몇 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국내로 넘어와서요. 국내에서는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가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택배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는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 치켜들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택배가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송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물건들일 텐데요. 그대로 있습니다.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6월 9일부터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파업의 이유는 분류 작업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택배기사는 배송을 하는 것이지 왜 택배기사가 분류까지 하느냐는 것이죠. 이러다가 과로사하겠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은 이제 택배기사가 아니라 택배회사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분류 작업을 하는 직원을 따로 고용하든 기계로 자동화를 하든 이제 앞으로 택배기사에게는 분류 작업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전체 택배기사는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2,100명이 배송을 멈췄다고 합니다. 약 5%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멈춘 건 아니네요. 그래서 쿠팡으로 주문하면 배송이 잘 왔던 거군요. 저는 별로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도 몰랐습니다. 내 삶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한솔로지스틱스가 상한가 간 걸 보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을 뿐인 것이죠. 불편함을 겪은 건 경기 일부 지역과 울산이라고 하네요. 서울은 문제가 없었나 봅니다. 인구수가 많다 보니 차질이 생기면 서울에 생길 것도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택배업계는 전국적인 배송 대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도 파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죠. 왜냐하면 배송 불편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배송은 차질이 없게 하되 택배회사에게는 택배 노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을 불편하게 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조라고 해도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파업을 하며 노조의 주장을 펼치기에는 부담이 되겠죠. 한솔 로지스틱스의 최대 주주는 한솔홀딩스입니다. 지분을 21%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간 걸 알 수 있는데요. 거래량은 4,400만 주가 터졌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이전에도 종종 상한가를 가던 종목이었는데요. 여기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치기 전 점프할 언덕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고 횡보를 시키더니 11선과 만나는 저 지점에서 일봉상 저점을 찍고 다음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1분봉 차트인데요. 본격적인 상승은 11시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한가를 마감할 시기를 보면요. 한번 상한가를 치고 2분 뒤 다시 상한가를 치고 다시 내려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상한가를 쉽게 마감시키지 못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을 털어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내 상한가를 기어코 마감시킵니다. 9분 뒤죠. 세 줄 요약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2PL, 3PL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는 3PL로는 삼성 SDI에 중국 법인 물류를 전담하는데요.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노조가 최근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